안녕하세요. 네오 IT TV입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글로벌 창업 성장팀의 한사경 책임께서 작성한 글로벌 이슈 리포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2022년 2월 24일 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지된 이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좀 경제 제재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일부 국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정치, 외교, 안보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현재 이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요,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전쟁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이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 터키산 TB2 바이라크스타라는 이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해가지고요, 무인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무인기는 이착륙 및 이동이 가능한데 이 폭탄 투하 시에는 인간의 조작이 지금 필요한 그러한 형태의 무인기입니다. 2019년도 터키 베이카사로부터 6개의 드론을 갖다가 하나로 약 836억 원에 구매를 했다고 하고요. 드론은 약 11m 길이에 최대 222km 속도로 150km 유도폭탄 운반할 수가 있고요. 비행고도는 5.4km. 그리고 이 모델들은 이전부터 시리아, 쿠르드족, 아르메니아 분쟁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이라크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론이 이제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이 터키제 드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평가절하를 했지만 실제로 시리아와 아제르바이잔 전투에서 이 터키제 드론이 매우 활약을 했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창업자인데요. 이 터키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의 조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인공지능 쪽, 그 다음에 드론 쪽으로 이제 유학을 했고 실제로 이제 터키에 돌아와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요. 이렇게 이제 드론을 실제로 군사용 드론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드론이 2014년도에 최초로 이제 개발됐고 2015년도에 이제 실전에 배치되면서 각종 중동 지역에서 이제 각종 그 기종들이 수출이 됐고요. 수출된 이제 이러한 드론들이 실제로 전쟁에 이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 미국제 드론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이러한 드론들이 실전에서 그 효용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지역에서 또는 이 전투의 판도를 갖다가 바꾸는 역할까지도 실제로 했고요. 공중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유도폭탄으로 탱크나 기갑 차량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 맹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탱크의 기갑 전력의 시대는 갔다라고 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한들 기갑 전력은 실제로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쓰이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런 드론들이 이제 현재는 인간이 조종하는 무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AI가 이 드론들에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AI가 이제 이 드론들을 갖다가 스스로 알아서 자율 주행을 하면서 이런 폭탄들을 갖다가 정밀 유도 폭탄들을 발사를 해서 정확한 목표 지점에 이렇게 타격을 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전장은 아마도 드론의 시대에 이 드론 전쟁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중동 국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개발 이런 국가들이 탱크보다도 이 드론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제 전투를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드론, 터키제 드론, 굉장한 이 드론의 신뢰성 그리고 드론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이제 이 드론들을 이용해서 지금 전투를 현재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면에 러시아는 또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이 자폭 드론 KUB BLA를 사용한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전적이 있고요. 드론 발사 후에 좌표 지역을 원형으로 돌다가 목표물을 포착을 하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제 낙하를 하는 거죠. 러시아 무기 자회사에서 생산됐고요. 날개는 약 1.2m, 굉장히 작죠. 최대 130km 속도로 30분 동안 주행이 가능하고요. 타겟에 부딪히면서 약 3kg의 폭탄을 투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제 드론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실상 성능이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소형 드론,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또 훈련을 진행하고 이 드론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또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터키제 드론에 대항하는 그런 군사 훈련을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러시아제 드론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고 아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접해 보이죠. 실제로 이 드론을 갖다가 가지고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드론들은 소형이고 3kg 정도의 폭탄이 있지만 탱크의 수직 낙하 아니면 이 자폭 드론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로 직접 타격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대전차 무기 정도의 화력은 내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저 예산으로 소형 대대 단위 전술 부대에서도 이러한 드론, 이러한 자폭 드론을 가지고 대량으로 운영을 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는 현재 이 드론을 이용해서 커다란 성과는 현재 내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들리는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자율주행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30분 정도밖에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터키나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고성능 드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약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드론들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성능을 개량한다면 싸고 값싸게 아주 효율적으로 대대단위의 전술 부대에서 대량의 많은 이런 드론들을 운영을 한다면 또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물론 러시아가 이 드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보다는 더 큰 형태의 드론들도 현재 이렇게 다양한 드론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드론들이 결국에는 전쟁의 판도를 많이 바꿀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런 AI를 갖다가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았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도에 이런 발언을 했죠. AI는 모든 인류의 미래다. 그리고 AI 리더가 되는 자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AI 국방 능력에서는 아직 뒤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이 딥페이크인데요. 딥페이크는 이 조작된 영상, 사진을 가지고 이 허위 보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사기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또 유명인 또는 뭐 상대 적국의 정치인들을 갖다가 이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뉴스 같은 걸 퍼뜨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분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 또는 사기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평가되고 있고, 머신러닝은 전시 영상, 그런 사실 혹은 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AI 기술로서 지금 전쟁은 SNS 전쟁이다 할 정도로 많은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된 전시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각종 SNS에 있는 이러한 전장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그런 영상들을 갖다가 사실인지 합성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은 결국 드론이나 차량, 또 인간이 직접 전투를 실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 전투를 실행해서 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다. 정보 분석은 이제 뭐 오픈소스 정보 분석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개된 곳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 뉴스나 잡지,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집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는 그러한 형태의 의미를 뜻하고, 이러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팩트 체크라든지 인권 침해, 민간인 사살, 전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영상으로 우리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을 향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 영상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보 분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러시아는 AI를 지금 굉장히 중국하고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이 화웨이는 러시아에도 AI 리서치 허브라는 기관까지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화웨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계속 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 러시아는 사실 중국보다 미국하고 AI에 관련해서 협력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이러냐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협력은 거의 사라졌고, 이번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가 경제 제재, 자금줄을 끊었고요. 국제선 운항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결제망을 차단시켜가지고 결국은 고립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AI 발전은 앞으로 더 이상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러시아 쪽의 이러한 경제 제재와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의 어떤 IT 접근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차단됐고, 또 러시아의 그 IT 전문 인력들이 또 해외로 많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5에서 약 7만 명 정도 IT 종사자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출국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드론들을 기술 발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푸틴의 말대로 이 AI가 결국 미래의 군대 그리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상황에서 결국 인공지능이 이제는 살인 로봇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문제고요.
러시아도 이번에 군사 작전을 통해서 많은 허점들이 그 허점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키우 이쪽은 거의 이제 뭐 점령은 사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남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하여 마리우폴하고 이런 남부 지역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둠으로써 사실상 전쟁은 종결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에 많은 걸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자국 군인들의 희생과 전술적인 어떤 전략적인 문제점들 이걸 보완하고 좀 더 비대면으로 효과적인 저비용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기갑전력의 이런 많은 파손 400대 이상의 기갑전력들이 파괴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바로 드론이죠. 드론을 이용해서 이런 효과적인 작전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이 드론 자폭 드론을 판매를 했죠. 미국의 자폭 드론이 앞으로 전투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이 자폭 드론에 인공지능 기술을 현재 결합을 해서 살인 로봇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이 인공지능 자폭 드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자폭 드론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결국은 효용성을 검증하고 베타 테스트를 수행하고 함으로써 자국의 이 드론 전력들을 더 강화시키고 결국 미래에 앞으로 그 미국을 대리한 이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 양상은 이 드론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AI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결국은 전투에서 군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아무런 도덕심과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 로봇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에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군사작전,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 군인뿐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까지 이 살인 로봇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이 결국은 더 많이 발전해서 이 인공지능이 최종적인 어떤 인간의 의식 체계까지 도달할 정도로 특이점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도달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는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